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장 창업가 경영 수업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석이죠. 네, 자 여러분 지난 여러분 선거도 끝났는데 선거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뽑은 후보가 당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가정에서 열심히 이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이 그 1주차부터 이 강의를 쭉 들으면서 강의 요약 내용을 보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다,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거 보지 못했다 해서 연락 오는 학생이 몇 명 있던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앞서 정말 진짜 공지 내용을 보지 못해서 제가 문자 쪽지도 보냈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지 못했다면 다 이해합니다. 그 대신 반드시 그 내용에 준하는 요약 내용을 다시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의 내용 요약 올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건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카페든 메일이든, 그죠? 제 학교 이메일이든 제 개인 메일이든 어떻게든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알려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밤 늦은 시간 상관없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이상 새벽 1-2시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노트 작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서 나중에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좋은 점수 받고 또 나중에 시험 칠 때, 그죠? 여러분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죠? 정리해 놓은 노트가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필기로 노트에서 각 내용을 꼼꼼하게 이렇게 들었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죠? PPT 내용 보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념하고 서로 믿고 강의를 잘 듣고 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강의 노트, 정리 노트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창업 아이디어 유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창업을 처음에 스타트업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아이디어 유형의 분석에서 갑자기 이렇게 시장 나오고 제품 나오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시장에 내가 제품을, 그죠? 기존 시장이 새로운 시장인지,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들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 제품과, 그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존 또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창업팀이 경쟁하고자 하는 업종에 충분한 경험과 사실을 소유하고 있을 때 더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기존 시장의, 그죠? 기존 상품, 자, 시장 침투라는 말을 썼는데요. 성공 확률이 75%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시장과 기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75%. 근데 어쩔 수 없이, 그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에 기존 제품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레드오션이 됩니다. 레드오션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새로운 시장에 기존 제품을 들고 또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장에 신상품을 또 새로 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에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이면 시장 침투, 그죠? 새로운 시장에 기존 상품이면 시장 개발. 시장이니까 시장이죠. 그럼 상품이니까 상품 개발인데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 신상품이니까 다각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각화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들의 욕구, 니즈, 그죠? 예, 적합하지 않는, 즉 시장에 없는 기회를 쫓는다면 성공적인 창업,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란 어렵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객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참 중요해졌고, 고객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졌고, 고객의 불만, 또 고객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서 뭘 제안합니까? 네, 가치를 제안하죠. 가치를 제안하면서 그 상품의 그 가격 대비 그 가치가 높아야만 고객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한테 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그죠?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허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세 오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의 어떤 이게 그 개념처럼 되어버렸는데, 자, 지덧을 보통 이제 지덧을 이렇게 만드는데 한 회사에서 시장에 내놓은 출시 지덧이 아주 고가였습니다. 고가였으면서도 이 질을 잡을 수 있는, 그죠? 이 질을 잡는데 고가로 지덧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아주 질을 잘 잡을 수 있는 제품인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분명히 아주 튼튼하고, 그죠? 괜찮은 지덧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네, 상품을 너무 잘 만들어서 실패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왜냐하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쥐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좋아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쥐를 이제 딱 잡았어요. 잡아서 쥐를 빼고, 그죠? 쥐를 빼고 다시 이걸 씻어서 어떻게 보면 재사용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사실 쥐가 이제 잡혔던 그 쥐듯이 이제 지저분하게 보였고 아예 만지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일회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쥐잡고 버리는 용도로 활용되기를 원했는데 지덧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지덧을 다시 이렇게 활용하는 걸 소비자가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덧이 아주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회용보다 훨씬 팔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그 니즈, 그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생산자 입장에서 그냥 지덧을 튼튼하게 만들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가정해볼게요. 자동차도 아주 안전하게 튼튼하게 만들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름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죠? 자동차 무게가 많이 나니까. 그 대신 만약에 철 중에서 아주 강철이면서 무게도 가벼운 철, 그런 철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지금 차체에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근데 또 너무 가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가 이게 그 턱을 지날 때 많이 흔들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자, 좋은 기술이 적용되면 참 좋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동 수단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렇죠? 이동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그냥 고객이
원하는 것, 그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단순히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그죠? 생각하고 그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더시 오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척과 고객과의 개발의 어떤 그 연관성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발견, 주변 사업의 관찰.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 쉽게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을 가함. 자, 이러려면 평소에도 지나다니면서 주변에 방문하는 뭐 식당이라든지 어디를 본다든지 할 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그래서 아이디어 원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이 여러분이 백화점을 1층부터 10층짜리 있는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백화점을 다 돌아왔는데 자, 뭘 보셨습니까? 물었지만 백화점 안에 거의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보고 나서 무엇을 백화점의 그 상품 중에 어떤 걸 보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중요한 건 100이면 100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고객의 니즈가 다르니까요. 그죠? 한마디로 자기의 관심 분야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 사업의 관찰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창업과 경영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또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상당히 그 사업 계획서가 차별화가 되겠죠. 또 당연히 사업을 해도 차별성 있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창업을 한다 해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경쟁력에서, 그죠? 이왕이면 좀 더 앞서가고 싶잖아요. 수익도 좀 많이 내고 싶고 이제 새로 이제 창업을 했는데 동종업종으로 예를 들면 분식점을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존에 분식점 떡볶이 팔고 김밥 팔고 다 파는데, 그죠? 나는 위치상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 그러면 아주 위치상으로 상권 분석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죠? 네, 이곳에서 지금 분식점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진입장벽이 좀 쉬울지 모르지만 어려울 수 있겠네요. 아이들 어려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권리금이 높다든지 이러면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튼 새로운 그 틈새 시장이 아까 말한 대로 신시장이 되겠죠. 없다면. 근데 이미 떡볶이, 분식집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차별성을 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치상으로는 이미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럼 상품으로 들어야 된다. 상품, 그죠?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떡볶이 재료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떡볶이 말고 다른 어떤 제품을 또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분식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문점이 없다. 프랜차이즈를 끼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주변을 관찰해야만 그 장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 그죠? 다른 생각하다가 어느 날 창업하려고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 분야에 의해서 주변이 관찰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변 사업의 관찰 이렇게 말하면 관찰 안 돼요. 진짜 솔직히 관찰이 안 됩니다. 관찰은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그죠?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조별로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대로 진짜 이번 학기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6장 이후부터는 사업 계획서 쓰는 부분이라서 사례를 많이 보여줄 거예요. 사례를 많이 보여주면
그 사업 계획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별로 하면 조별로 하는 장단점이 있고 개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하는 장단점이 있어요. 예. 무조건 사람이 많아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성공한 사람에게 문의. 자, 진지하게 경청하며 비결을 공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해 들으면서 돈을 주고 배울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해외 동향. 자, 외국에 나가보면 국내 수입하면 잘 팔릴 것을 보이는 상품이나 눈에 띄는 경우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외국 나가지 못하지만 어학연수나 이렇게 갔을 때 외국에는 왜 배달을 하는 데가 없지? 예, 그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그죠? 제품을 그쪽에 배달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고요. 자, 역으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와가지고 많이 지금 들어온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게 조사를 해야만 눈에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기술의 영향 연구입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결과로 발생된 새로운 변화 현상을 예측한다 이랬는데 신기술의 영향 연구 이랬는데 자, 여러분 새로운 신기술의 영향.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되게 아이디어를 기술력을 발휘하는 게 쉽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 어떤 그 예방하는 방법을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검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차량을 이동해서 그죠? 검진을 받는 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차량으로 검진을 받는다. 사실 우리가 한 적이 별로 없죠, 그죠? 없는데 차량으로 이미 햄버거를 살 때 줄 서가지고 차량으로 그죠? 주문하고 가서 샀잖아요. 테이크아웃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 속에서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섞이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는 우한에서 많은 어떤 환자가 일어났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못 냈잖아요. 솔직히 맞죠? 그런 아이디어를 못 내고 많은 사람이 그죠? 사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100몇, 200몇 명입니까? 네, 그 정도밖에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사망자가 많지 않았던 외국에 비했습니다. 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 정도로 크게 많지 않는 그 사례를 보면 결국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그 새로운 어떤 시스템의 그 시작, 그 변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세심한 관찰, 그죠?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볼까요? 자, 거북선, 거북이 맞죠? 그런 것처럼 차량 중에 어떤 차량이 어떤 벌레 모양을 닮은 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삼성이 바뀌었는데 삼성 SUV가 그죠? Q5인가? 네, Q5였네. 그 차가 처음에 생긴 차가 모양이 무당벌레처럼 생겼었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신기술의 영향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신기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세심하게 관심 있게 잘 관찰하면 그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과 관심이 없으면 솔직하게 아이디어는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조직을 들어가든 공무원을 하든 군인이 되든 교사가 되든 그죠? 일반 직장인이 되든 사업을 하든 이 아이디어, 이 신기술이 필요치 않는 조직은 없어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아이디어는 평소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떤 관심 분야의 그 집중과 몰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전시에 이런 참관을 해서 그냥 쓱 지나가고 봤는데 이런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 하고 아이디어가 많으냐 적으냐 차이가 있거든요. 경험이 많으냐, 해외여행을 가봤느냐, 몇 개국을 갔느냐, 또 사람을 많이 아느냐 이런 것 자체가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독서, 그렇죠? 독서 제일 중요하고 여러 관련 또 관심 분야의 책을 깊이도 읽어야 되겠지만 또 여러 분야의 책도 읽고 조율하면서 그죠? 책, 그 다음에 경험. 자, 아르바이트.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 경험이죠. 아르바이트 경험을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보느냐, 그죠? 인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네? 이런 전시 이런 데 참여해보면 미술관도 있을 수 있고, 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창업, 그죠? 이런 하잖아요.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참여해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 이전도 돼도 그게 기억에 잠재되어 남습니다. 그 기억들이 나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창의성 관련 이런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낭비되는 건 없다. 그게 다 쌓이면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단 어떤 목적성이 있을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빛을 본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경험을 쌓는 것보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경험. 전시의 새로운 제품 특정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을 효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보는 거죠. 매우 효율적인데 여기 보면 자 지방교육, 지방고유 기능과 제품의 활용. 자 특정 지방의 특별한 기능, 특산물을 좋은 아이디어로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울산은 하면 울산 특산물 뭐가 있나요? 고래빵 또요. 울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울산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울산 하면 제품이 자동차요?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죠? 예.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은 많이 되지만 일단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특산물을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태화강이 옆에 이제 큰 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지가 공원부지로 바뀌고 국가정원으로 바뀌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점을 활용해서 울산을 좀 알리는 거고, 그 속에서 대나무, 심리대박, 그죠? 그 대나무하고 그 다음에 울산 12경, 울산 12경을 관광상품화해서 또 뭘 했습니까? 네, 투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 각각의 어떤 음식 중에 그렇죠? 네, 음식을 특산물로 좀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빵 중에도 그죠? 고래빵 나오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미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창의력 개발하려면 했는데요. 자, 예전에 그 윤생진 아이디어 만들기 시중에 책이 있는데 이미 절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에 올 때 도서관에 있습니다. 윤생진의 아이디어 만들기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이 윤생진이라는 분이 상당히 대단한 분입니다. 고졸 출신이 임원까지 됐던 분이고요. 금호에 들어가고요. 금호 타이어, 금호 아시아나,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이 윤생진 씨가 회사에 입사 이유를 밝히라니까 이렇게 표현했대요. 이 회사에 임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졸이 그런 포부를 밝히니까 그 인사 담당자가 이 직원이 고졸은 최대 직급을 올라가야 공장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장장 이 직원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된 사례가 없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배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아이디어맨이었어요. 말 그대로 회사 내에서, 그죠? 정말 대통령 상을 받을 정도, 대통령 상을 5번 받았는가 그랬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맨인데, 이분이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책에서 나와 있었지만, 호기심과 탐구성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 두뇌를 성숙시켜야 된다. 유머가 풍부해야 된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6번째,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도 주의해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워야 된다. 자, 그 작업자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발로서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 깔판이 계속 밀려서 몇 번 밀다가 또 밀려가니까 또 다시 허리 숙여서 그 깔판을 또 다시 들고 오고 또 다시 깔고, 또 밀다가 또 밀리니까 또 다시 깔판을 또 들고 오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깔판 밑에 뭔가를 안 밀리게끔 뭔가를 깔면 훨씬 더 작업자들이 작업을 잘 할 수 있겠다 해서 깔판을 안 밀리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유심히 감찰을 한 거죠. 불편한 걸.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공장 안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다닌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점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할 때 잘못 말하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잘하면 정말 이 직원은 애사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고 회사의 발전에 도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임원들 앞에서 아니면 그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딱 말을 할 때 똑같은 개선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선책을 이야기하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이 직원은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애사심이 많고 그죠? 책임감이 강한 직원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단 한 가지의 습관 하나가 바로 전자와 후자가 다르게 됩니다. 좋은 이미지로 보이느냐 나쁜 이미지로 보이느냐, 회의할 때, 제안을 낼 때. 바로 이거 오프라인 강의면 바로 이렇게 탁 질문 던져가지고 맞추면 탁 보너스 점수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제안을 하고 스피치를 해야 더 회사에 애사심이 많고 긍정적인 직원으로 이렇게 딱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메모입니다. 메모.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 아이디어 뭐 회의할 때 그냥 탁 던져서 말을 하면 평소에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나 만에 하나 종이에다가 적어놨어.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관찰한 내용, 회사 내에 일어난 상황 적어놓고 그 노트를 딱 펼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직에 들어갔을 때 제안서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표할 때 말입니다. 제가 몇월 며칠자 2020년 4월 며칠자에 15일자에 그 상황을 보고 본 내용을 제가 개선책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내 순방차 이런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걸 종이에 남긴 거를 메모하는 걸 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상당히 긍정적인 직원으로 탁 지킵니다. 그 메모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아버지요. 고 이병철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하지 않는 직원은 좌천시킨다. 이 정도였어요.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 그걸 메모하지 않는 직원은 좌천시킨다. 김정은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탕만 보냈거든요. 자, 그만큼 메모가 좀 중요해요. 지시를 내리는데. 근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그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 정말 대단한 거죠. 긍정적인 직원을 지킨 겁니다. 꼭 실천을 꼭 여러분이 한번 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습관, 네? 어느 조직에 일을 하든 간에. 자, 아무튼 호기심 탐구요. 그 다음에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신감과 용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감과 이 용기는 타고난 거다 틀렸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 틀렸습니다. 자, 자신감과 용기는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도전을 해보는 게 자신감과 용기예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발표도 하고 나서서 이렇게 질문도 하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이러는데 그 사람도 내심 떨리지만 그걸 감안하고 질문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나서서 손 들고 발표하는구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좀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지 않고 외향적이고 활달하기 때문에 저렇게 불안감 앞에서 자유분방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없어지기를 바라면 여러분은 평생 나 앞에서 발표 못하고요. 그리고 부담되어서 실패할까봐 부담되어서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남의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면서 두려움과 실패를 감내하고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자신감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있는 상태지만 도전하는 거다. 이 점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나 보면 나중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줄어드는 것이지, 그게 줄어들 때 도전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못 산다는 거예요. 못 났습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뇌를 성숙시킨다. 이거 했죠. 독서는 독서. 머리를 성숙시킨다. 경험을 많이 한다. 독서를 많이 한다. 누구한테 배운다. 그죠? 지식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두뇌 성숙시킨다. 또 생각을 많이 한다. 메모를 한다. 그죠? 다양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머가 풍부해야 한다. 유머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도 빨리 잊어버리고
사람이 외볼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